오늘은 한국부자보고서라는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KB금융지주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매년 정리하면서 즐겨보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를 들고 있어야 부자인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는지 한 번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는 얼마 정도 있을까 봤더니 약 46만 1천 명 정도로 보이고요. 이 통계는 한국 부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달러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자들의 금융자산은 2,826조의 규모라고 합니다.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한국 전체 가계의 총 금융자산 규모인 4,800조 중에 58.6%를 우리 상위 1%의 부자들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추이는 그렇게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이 300억 원 이상, 그냥 정말 진짜 부자죠. 초고자산가가 10,0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금융자산은 1267조 원으로 한국 부자 금융자산 중 44.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조가 좀 기형적인 구조죠. 우리나라는 세수 85%를 상위 1%의 사람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부자들은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자료들이 있냐? 요약된 자료를 보면 한국 부자의 70.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 서초, 종로, 용산 우리가 그런 알고 있는 동네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부동산 값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부동산 자산은 2,800조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총 부동산 자산과 총 금융 자산으로 했을 때 거의 흡사하다는 게 우리한테 조금 놀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우리 부동산 자산이 월등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한국 부자의 총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부동산 자산은 55.4%, 금융 자산은 39.9%라고 합니다. 금융시장 회복세로 이번 연은 안정지향적 금융투자 성향이 낮아지고 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상담하던 그 느낌과 요즘에 상담하는 느낌은 요즘에 일반인분들도 조금 더 전문적이고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의 수익 경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의 이제 뒤에서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게 이제 보일 텐데 아마 그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한국 부자는 분산 투자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장기간 원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다. 한국 부자는 국내 주식 6개, 해외 주식 4개 종목에 투자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국내와 해외 손실 감내와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아이러니했는데요.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가운데 올해는 실물, 금과 보석 투자 관심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옛날부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자산의 개념이 꽤나 크다라는 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한국부자는 단기적으로 주식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용 주택에서 고수익을 기대했다. 이게 사실 국내 시장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여태까지 이제 가지고 있기 좋았고요. 주식을 엄청 길게 가져가기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일치하는 말인 것 같고요. 변동성이 고조되는 2025년 투자 기조는 현상 유지로 주식과 예적금 투자로 의견이 갈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게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 많이 올랐고 이제 현금으로 조금 키핑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산을 모으는 관점에서 금을 많이 모아갈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부자는 총 자산 100억 원은 있어야 부자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죠? 그리고 47.2%는 부자 중에서도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 부자는 42세의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 수익을 통해서 7억 4천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형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드를 중간값으로 이제 얼마 모았냐, 처음 투자할 때 얼마 모았냐 했을 때 7억 4천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이 정도가 종잣돈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균 42세. 근데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방법이 다 아니에요. 부자가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은 사업 수익, 부동산 수익, 부모 원조 상속의 순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시드를 모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이거 못합니다. 이거 7,400만 원씩 10년 동안 모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투자를 정말 잘한다고 해도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여러분들 기준을 맞추시면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아 부자는 좀 진짜 저렇구나.' 혹은 뭐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부자의 자산 증식에는 소득잉여자금, 자산배분 전략, 부채 활용의 세 가지 동력이 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자의 거대 자금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인 상속증여, 이게 사실 크죠. 물려받은 자산이 크고요. 지역 간 자산 이동인 해외 투자, 지역 간 자산 이전인 해외 투자 이민으로 옮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 투자나 이제 증여 상속으로 물려받는 자금들이 꽤나 많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자 4명 중 3명은 해외 자산에 장기 투자 중이고 대부분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큰 포인트죠. 어 이 장기 투자 중이고 중단한 적이 없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해외 주식이 47.5%, 외화 예적금 보험 펀드 30.3%, 해외 채권 12.3%, 투자국은 미국이 압도적이다. 저는 아직도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S&P 500 나스닥 그리고 채권들 그리고 보험 상품들도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자꾸 해외로 유출되고 있죠. 그래서 "해외에 가서 사는 게 월등히 낫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 교육의 자녀에 대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한국 부자 10명 중 8 명이 대체 자산 투자 경험이 있으며 투자 경험 및 의향 측면에서 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거 뭐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금 보석 말고도 미술품, 자산이 너무 많으면 사실 분산 투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자산으로든 간에 크게 나오면 세금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대체 투자나 분산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고 요즘은 이제 가상자산까지 가능성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다. 근데 높진 않습니다 사실. 뭐 쪼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보안 문제, 거래소 불신, 투자 시기 부적절 이런 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갖고 계시면 100억 원 이상 부자가 가장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한 100억 정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점, 시드로 7억 4천을 42 세에 모아야 우리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긴 호흡 관점에서 부자가 되실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꼭 짜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새해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많이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